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두 예쁘죠? 네. 혹시 이 구두의 주인분이 여기 계시다고 들었는데,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다들 착하네요. 신데렐라 언니처럼 뻥치지도 않고, 네, 정말 착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신데렐라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대돈님께서 혹시 지금 왕자님이라고 자신이. 나 정도면 왕자님이지. 키도 크고, 얼굴 눈코입 다 있고. 다 됐지, 이 정도면은. 자, 어쨌든, 디제이니즈. 이 구두의 주인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Very creative and wonderful. Very creative and wonderful? 맞습니다. 대한민국 슈즈 디자이너계의 신화! 밥 없이는 살아도 구두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요. 자, 한국 슈즈 디자인의 초석을 말하다. 슈즈 디자이너 이보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보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나오시는데 포스가 쫙 나오시는 거예요.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 보셨어요? 네. 와, 그 메릴 스트립이 쫙 걸어 나오는. 이 구두의 주인 맞으시죠? 네. 네. 이게 바로 이 짝인가요? 네. 이 발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35. 우리 아내한테는 못 주겠네. 자, 일단 여기에 초대된 분이라면은 피해갈 수 없는 코너입니다. 초대 멘토의 과거를 제가 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이제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쭉 들어보시고 맞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슈즈 디자이너 이보현. 그녀는 누구인가? 어릴 적 초집중 그녀의 관심 대상은 대학생 언니의 예쁜 옷과 신발, 그리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옷도 만들고 디자인 스케치도 공부하는 명문 Y대 의생활학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이후 남성복 브랜드에서 9년을 근무하며 빠른 승진을 했건만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껴 패션계를 떠나고자 작정합니다. 그러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패션과 연결된 것들 뿐, 스페인 지인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스페인 슈즈 에이전트를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어디 세상이 그리 만만하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도 IMF식의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슈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접고자 여행 삼아 스페인을 찾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오히려 본격적인 슈즈 디자이너로서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의지를 불사르며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구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기 위해 공장으로 출퇴근하며 슈즈 디자인 및 생산, 판매 루트를 공부하고 개척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 60개의 매장을 보유, 프랑스, 일본, 홍콩, 두바이 등 세계 20개국 이상, 그리고 100개가 넘는 편집샵에 그녀의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슈즈계의 신화를 이룩하신 분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제가 좀 기사를 봤더니 1000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집에 구두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여자분들? 3개. 3개? 몇 개 갖고 계세요? 하나? 진짜? 하나? 1000켤레의 구두를 갖고 계세요. 지금은 사무실에 신발 도서관에 있고요. 신발 도서관? 네. 신발 도서관이 있어요, 사무실에? 그러니까 신발 박물관 같은 거군요. 앞으로 이제 박물관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서 일단 거기다가 일단 좀 이렇게 어떻게 전시 정도를 해놓으셨군요. 그러면 1000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구두를 좋아해서 그만큼 많이 사셨다는 건가요? 디자인하기 위해서 참고한 것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좀 신고 싶어서 좀 모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신발 사업도 하셨었으니까 그 관련된 것들도 있었을 테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신발이. 와, 대단하네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슈즈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스페인 에이전트를 하다가 그 IMF를 하게 되면서 스페인 몇 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앞으로 다시는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IMF 때 여행을 갔어요.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제가 한 달이나 있으셨어요? 네. 갔다 와서 뭐를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신발 에이전트도 했었고 의상 디자이너도 했으니까 신발 디자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 스페인 여행 마지막 주에 좀 하고 결심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신발 공장을 소개를 받고, 그러니까 난가자동에 있는 공장이었거든요. 옷 쪽은 되게 뭐 원단이나 어떻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다 알지만 신발은 러프하게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매일 공장에 아침부터 출근해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주고 해달라. 그러면은 부자재를 또 사러 성송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만든 신발을 가지고 또 이제 누군가 보여줘서 오달 받아야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오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0km 정도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 뭘 보셨길래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거래하던 공장들이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시즌마다 했었는데 네. 그쪽에서 디자이너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또 한국에는 이런 디자인이 좀 맞지 않냐 해서 디자인을 또 의뢰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만들어주고 디자인한 신발을 제가 받아서 오다를 받았던 거였고 네. 제가 디자인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 더 잘 맞는 신발을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만심? 아, 자만심. 네, 자만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신발을 이미 시작했던 선배님들은 하지 말라고. 네. 왜냐하면 이 신발이 옷보다 만드는 공정이 한 3배 정도 많아요. 부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네. 몸을 지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든지는 그때 몰랐어요. 옷을 만들었을 네. 때는 뭔가 이렇게 원단 가지고 네. 바늘하고 실하고 가위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데 신발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입체 패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다 가죽과 국과 뭔가 공정들이 이렇게 바늘하고 실만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거라서 마지막에 디자인해서 딱 나왔을 때 그 느끼는 그 희열? 감동? 희열? 네, 감동이 한 100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럼 실전으로 터득한 거네요, 구두는. 일단 스페인 신발 공장에서 어떻게 만드는 공정을 이제 러프하게 배웠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신발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는 공장에 가서 네. 직접 커피 타드리고 커피 믹스죠. 네, 커피 커피 믹스 믹스. 타드리고 네. 아니면 다방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방에 전화해가지고 커피 주문해가지고 드리면서 옆에서 이제 패턴 내는 거 보고 가죽을 봉제하는 것도 보고 나중에 골을 싸서 신발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다 옆에서 보고 그러니까 거의 밤 10시, 어깨너머로 11시까지. 계속 보면서 네. 배웠던 거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파란만장한 스토리네요.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힘든지도 몰랐고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지도 몰랐고 재밌었는데 네. 새로운 걸 주면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싫었어요. 그건 안 돼? 네, 안 되는 거야 막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맞아요. 싫어서 근데 안 된다고 포기 안 하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곧바로 부자재 가게 가서 다시 사와갖고 해서 했는데 네. 저를 신발을 모르는 사람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취급하시니까. 네. 그리고 사실도 몰랐었고 네. 알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때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해서 나온 신발들도 많았고 좀 무식한 용기? 근데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얽매여 있지 않고 좀 다양하게 더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코스가 이태리의 아르스라고 아르스. 네, 신발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전문 학교가 있었는데 네. 거기를 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할까 그러는데 약간 용기보다는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아르스라는 학교 전문 학교를 안 갔던 거에 대해서는 좀 후회는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구보다도 좀 잘 신발 만드는 공정을 네. 잘 이해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슈즈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유학이라든지 좀 이런 게 필요할까요?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네. 전공이 뭐 패션 디자인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발 전문 학원을 네.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공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만약에 신발 디자이너를 하고 싶다면 전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코스를 밟고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신발 학교가 있어요? 신발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신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도 학과들이 있는 있고, 거, 학원도 학원도 있고. 있고. 예. 직접 또 직원들을 뽑을 때도 있죠. 디자이너는 면접을 많이 보죠. 많이 보죠. 예. 네. 그럴 때는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어떤 거를 주안점을 두십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센스? 네, 솔직하게. 옷을 입고 온 센스와 옷을 입고 온 센스. 그게 그다음에 되게 중요하군요. 옷과 신발의 어떤 매치 네. 뭐 이런 걸 좀 많이 보죠. 디자이너 회사니까 네네. 자신을 이제 패셔너블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쵸. 네. 그거 되게 중요하군요. 저는 좀 오늘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후대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니즈 근데 머리가 오늘 좀 되게 패셔너블하네요. 그죠? 그쵸. 정말 무슨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거친 파도를 표현했다. 거친 파도 표현했다. 머리에 파란 색깔 염색된 이 머리가 이게 파도가 딱 됐네요. 좀 좋아요.
방청객분들이 직접 궁금한 질문들을 대화방에 올려주는 시간, 우리들의 잡생각. 자, DJ 니즈도 우리 이보연 디자이너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나요? 면접 보실 때 꼭 하시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꼭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꼭 물어보는 두 가지. 특기하고 취미생활? 왜 물어보시나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좀 잘 놀아야 돼요. 네, 잘 놀고 많이 돌아다니고, 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 어떤 거가 유행하는지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집에만 이렇게 딱 너무 있는다고 있으면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팁입니다, 의외로. 그 종목에 따라서 취미생활과 특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활동적이고 편하면서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구두 디자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구두를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라면 딱 기본, 이거라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정장에도 있고, 네. 뭐 캐주얼에도 있고, 어디 좋은 데 갈 때도 있고, 네. 뭐 친구들이랑 뭐 놀러 나갈 때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은 그냥 기본적인 펌프스인 것 같아요. 펌프스. 네. 약간 이 굽이 약간 굵은 걸 펌프스라고 하나요? 그 위 두껍든 이렇게 스틸레토든 상관이 없고 이 형태를 지금 이거는 포인트 힐이고요. 네. 라운드도 있고 네. 이 형태를 그냥 펌프스, 하일 펌프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약간 라운드보단 네. 이런 식을 좋아하나 봐요. 섹시하죠. 네, 약간 라운드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이번 신상이 굽이 각져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던데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허리가 들어간 네. 그거였는데 좀 뭔가 한번 꺾이고 들어가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 만든 모형에서 위를 잘라냈어요. 아, 잘라냈어요. 그게 이거군요. 네. 디자인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디자인을 네.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가죽을 쓸 건지, 네. 어떤 소재를 할 건지, 어떤 형태를 할 건지 약간 그룹적인 테마를 좀 잡고 가야 돼요. 네. 지금 이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한 디자인이에요. 아, 아까 전에 그 신발이군요. 네. 이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가봉을 한 20번 봤어요. 아, 20번 봐요. 네, 왜냐하면 여러 명이 신고 편한지 안 편한지 기장이 제대로 나오는지부터 시작해서 굽은 몇 센치로 할 거며 이런 장식이 그럼 디자인이 여기 따로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심플하고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네. 이 신발 나오기까지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그렇죠. 신발이에요. 이런 네. 굴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을 편하게 할지 나쁘게 할지 네. 안 편하게 할지도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가봉을 해가지고 네. 다시 만드는 그리고 맨 거군요. 처음에는 이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가죽 있잖아요. 페이턴트라고 아. 칠피라고 부르죠. 네. 그런 가죽으로도 테스트를 해봤고 뭐 양가죽으로도 테스트 해봤는데 아 이거는 그냥 이태리 송아지 가죽으로 해야겠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컬러감도 이쁘게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이제 디자인이 끝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신발이 나왔군요. 다음 것도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다음에 신발은 네. 이 신발 야, 이거 운동화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벼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꽃 무더기. 플라워밤이라고 저희 네. 부르고 있고요. 마치 화환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운동화를 조금 더 좋은데 신고 갈 수 있는 운동화를 만들면 안 될까. 네. 그래서 이제 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개발을 하다가 네. 조금 더 편하고 굽도 높고 여성스럽고 좀 원피스 드레스 같은 거에도 신어도 괜찮은 운동화를 좀 디자인하고 싶었는데 네. 딱 적중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예뻐요. 그쵸. 이건 어떻게 영감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어디를 지나가다가 가방에 막 꽃들이 달려있는 걸 보고 네. 아 저거를 신발에 좀 접목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꽃을 좀 다른 모양들을 되게 많이 접목을 한 거예요. 네. 생각보다 그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플라워에서.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게 패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저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렇게 신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나요? 하일이 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는 거라서 그래도 이 정도면 좀 편하다라는 피팅 과정이나 수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죽이 사고가 안 나는 거. 가죽이 사고가 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골 싸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무엇보다도 가죽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든 샘플을 가지고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디자인 스케치도 그렇고 저도 네. 좀
막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저도 구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보연 디자이너님 작업실로 가서 1일 초보 디자이너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직접 보고 오실까요? 보시죠.